감독들이 종종 본인 영화에 재미로 카메오로 출연하는 경우도 있고요. 혹은 본인이 직접 주연으로 출연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감독이 연출뿐만 아니라 본인이 그 현장에서 촬영까지 도맡아 하는 경우도 있을까요? 한 씬 정도는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전체를 도맡아 한 사례는 생각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아무래도 기술적인 어려움 때문에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한 명이 머리를 담당한다면 한 명이 눈을 담당해야 하는 식의 그런 역할 분담도 이루어져야 되는데, 두 가지를 동시에 하기에는 조금 물리적으로 어려운 그런 경우가 많겠죠. 자, 오늘은 그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 두 가지를 동시에 해낸 작품 세 가지를 가져와 봤습니다. 자, 저는 프로페서 S 코너 맡은 스노리입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소제목은 아마도 개꿀잼을 위한 선택일 것이다 라고 이름 붙여봤는데요. 저희 채널에서 벌써 지금 고유번호 1번이 되고 계신 타란티노 감독님입니다. 자, 쿠엔틴 타란티노 감독의 2007년도 작품 데스프루프 가져와 봤습니다. 데스프루프 일단 제목의 뜻은, 자, 저희가 방탄 얘기할 때 블리프루프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 데스프루프는 죽음을 막아준다, 방사 정도로 해석하면 될 것 같은데, 주요 인물이자 빌런으로 나오는 스턴트맨 마이크, 커트 러셀이 연기했고요. 이 스턴트맨 마이크가 몰고 다니는 차 이름이 데스프루프입니다. 여기서 이 스턴트맨 마이크는 굉장한 악취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본인이 펍에서 한 여성을 꼬시고 그 여성을 잔뜩 술이 취하게 한 다음에 조수석에 태워서 과격한 운전으로 본인은 살아남고 그 조수석에 태운 여자는 죽게 하는 그런 악취미를 계속해서 반복하는 사이코패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부에서 이 조 벨을 비롯한 3명의 여자 캐릭터들에게 결국에는 통쾌한 복수를 당하는 그런 전개가 이루어지고요. 참고로 여기서 주인공은 조 벨이라는 스턴트 배우가 맡았습니다. 이 영화가 애초에 좀 스턴트맨에 대한 이야기가 중심으로 잡혀있기도 하고, 추가로 진짜 스턴트맨이 연기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조 벨한테 직접적으로 연기해주길 부탁을 했다고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화도 있습니다. 조 벨은 실제로는 그런 카메라 앞에서 대사를 치는 그런 연기가 익숙하지도 않고, 주로 본인은 그런 얼굴을 가리는 연기에 익숙하다 보니까 실제로 차 본넷에 매달려서 되게 위험한 차량 추격신을 연기하고 나서 잘 나왔어요, 장면이. 근데 타란티노 감독이 조벨한테 한 번 더 가자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벨이 이유를 물어보니까 너가 습관적으로 얼굴을 많이 가리게 된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그런 재밌는 일화도 있고요. 자, 그렇다면은 이 영화 왜 타란티노가 직접 찍었을까요? 우선 이 영화는 그 타란티노 감독이 비디오 가게 점원 출신이라는 게 굉장히 또 유명하죠. 그때 온갖 B급 영화들을 진짜 미친 듯이 봤다고 합니다. 그 중에 이런 슬래셔 영화들도 포함이었는데, 그런 슬래셔 영화들에 대한 오마주를 하기 위해서 좀 더 완전 거칠고 완전 러프하고 진짜 안 좋게 말하면 약간 산티나는 그런 촬영도 원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직접 촬영을 도맡아서 했다고 하고요. 물론 그렇다고 촬영 영화 못 봐줄 정도다 이런 건 절대 아닙니다. 이것도 멋있어요, 나름대로. 근데 또 타란티노 감독 같은 경우는 본인이 평소에도 모든 영화들을 통틀어서 항상 그런 B급의 정서들이 묻어나 있죠. 그럼에도 그런 S급의 연출들을 보여주는데, 그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어찌 보면 로버트 리처드슨을 비롯한 그의 촬영 감독들의 공로도 정말 컸구나 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앞의 이유들은 핑계고 본인이 직접 진짜 재밌자고 직접 촬영을 도맡아서 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를 들면은 전에도 이것도 한번 언급을 했었는데, 발패티시인 사람 마냥 발을 클로즈업하는 그런 씬들이 정말 많다고 했잖아요. 이 영화에선 유독 더 많습니다. 정말 신나서 발을 클로즈업 해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평소에도 감독이 현장에서 만약에 이 씬을 한 번 더 찍어야 되는데, 자, 너무 좋았는데 한 번 더 갑시다. 왜냐면은 우리는 영화 만들기를 사랑하니까요 라고 말을 할 때가 잦다고 합니다. 그런 본인의 애티튜드가 좀 더 잘 드러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커트 러셀 같은 경우는 여기서 빌런 연기하고 나서 또 2번 정도 더 타란티노랑 작업을 했습니다. 그 뒤로 헤이트풀 에이트에서 굉장히 또 비중 있는 역할을 맡았고요. 원스 어폰 타임 할리우드에서도 약간의 그런 카메오 비슷한 역할을 맡았습니다. 원스 어폰 타임 인 할리우드 얘기가 나온 김에 우선 이 데스프루프라는 영화 자체도 타란티노 감독의 여성 중심 서사의 그런 영화인데, 2019년도 일입니다. 그때 칸 영화제에서 원스 어폰 타임 인 할리우드로 인터뷰를 하고 있을 때 어떤 한 기자가 이렇게 질문했다고요. 마고 로비 비중이 너무 작은 거 아니냐, 이거 성차별이지 않냐 라고 말을 하니까 타란티노 감독이 당신의 그런 편파적이고 의도가 다분한 질문에 나는 답변하지 않겠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해요. 아마도 그 기자분은 킬빌도 안 봤을 것이고 이 제키 브라운도 안 봤을 것이고 이 영화 데스프루프도 안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리고 데스프루프가 아무래도 좀 다른 타란티노 감독 작품에 비해서 조금 덜 알려진 것 같아요. 이번 기회에 한번 보시는 것도 추천드릴게요. 자, 두 번째 작품입니다.
자, 이 작품은 알폰소 쿠아론 감독의 2018년도 작품인 로마 가져와 봤는데요. 자, 여기서 로마는 이탈리아의 그 도시 로마가 아닙니다. 멕시코시티 내부에 있는 로마라는 지명이고요. 이 로마라는 곳은 알폰소 쿠아론 감독이 실제로 어릴 때 살았던 그런 곳이라고 합니다. 이 영화는 알폰소 쿠아론 감독의 자전적인 이야기입니다. 원래부터 본인이 직접 촬영을 하려고 했던 건 아니라고 합니다. 본인이 평소에도 자주 작업을 했던 에마누엘 루베즈키 촬영 감독한테도 이 작품에 대한 촬영을 맡겼다고 해요. 에마누엘 루베즈키 같은 경우는 이전에 알폰소 쿠아론 감독과 칠드런 오브 맨 함께 했고요. 그리고 그래비티라는 작품을 함께 했고, 제일 최근에는 애플 TV에서 만든 드라마 디스클레이머라는 작품에서도 함께 했습니다. 근데 이 영화가 프로덕션 기간이 길다 보니까 결국 스케줄 면에서 조율이 불가능해서 루베즈키 감독은 하차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쿠아론 감독이 직접 본인이 촬영을 하는 그런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약간의 제 추측인데 본인이 하는 것도 애초에 좀 염두를 뒀을 것 같아요. 정말 자전적인 이야기고, 그리고 커리어 극초반이 아닌 커리어가 많이 쌓이고 본인이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 하는 본인 자전적인 이야기인 만큼 자기 자신이 이 영화의 눈까지 되는 그런 체험을 해보고 싶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결과적으로는 이 영화가 촬영 면에서도 굉장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해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감독상을 우선 받았고요. 영화상으로도 굉장히 높게 점쳐지고 있었는데 그해 영화상은 그린북에게 돌아갔습니다. 사실 지금도 여론이 로마가 받았어야 했는데 라는 여론이 더 많고요. 근데 여기서 특이한 이력으로는 본인이 촬영 감독상까지 받았습니다. 감독으로서 촬영 감독상까지 받은 꽤 이색적인 사례가 되었고요. 그리고 아카데미 이전에 베니스 영화제에서 황금 사자상도 수상했습니다. 대상격이라 할 수 있는. 그리고 이 영화 같은 경우는 제작 단계 자체에선 넷플릭스가 그렇게 크게 관여하지 않았는데 이 수입이나 배급은 넷플릭스가 있습니다.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좀 짙게 요즘 들어 쌓인 고정관념 같은 게 있죠. 너무 팝콘 영화만 만든다, 좀 돈 되는 것만 만든다 라는 그런 고정관념들이 있을 텐데요. 어떤 작품이다 라고 따로 뭐 말을 하진 않을게요. 근데 그런 고정관념들도 본인들이 인식을 하는 것인지 가끔 좀 명장들한테 투자를 직접적으로 하기도 합니다. 그런 작품에 정권을 주기 위해서. 예를 들면 봉준호 감독의 옥자 같은 작품이 있을 것이고, 코엔 형제의 카우보이의 노래라든지 스콜세지 감독의 아이리시맨 이런 작품이 있고요. 그리고 특이하게도 본인들이 애초에 처음으로 만들었던 오리지널 영화도 그런 요즘 더 자주 보이는 팝콘 무비가 아니라 캐리 조지 후쿠나가 감독의 비스트 오브 노 네이션이라는 영화입니다. 뭐 사실 그래서 로마도 그런 사례로 가져온 케이스가 아닐까 싶고요. 그리고 근데 이게 애초에 제작 자체에 넷플릭스가 완전히 100% 관여하지는 않았어서 좀 넷플릭스 상영보다는 오히려 극장 상영을 조금 더 중점적으로 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예를 들면은 알폰소 쿠아론 감독은 이거는 본인의 과거 이야기니까 이 선택을 한 것 같아요. 65mm 흑백 필름으로 촬영되었고요. 그리고 돌비 애트모스 상영에 최적화되도록 음향 작업 역시 마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독 같은 경우도 가능한 이 영화를 볼 때 돌비 애트모스관에서 보시라고 많이 코멘트를 한 것으로 유명하고요. 저는 되게 운 좋게 이 영화를 극장에서 봤는데 언젠가 또 재개봉이 되거나 아니면 큰 상영관에서 또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추가로 알폰소 쿠아론 감독의 차기작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쿠아론 감독은 지금은 필립 K. 딕 소설을 바탕으로 한 제인이라는 작품의 영화화가 지금 준비 중에 있다고 합니다. 주인공 샬리스 테론이 맡을 예정이고요. 그리고 추가로 최근에 007 시리즈의 리부트 연출권을 알폰소 쿠아론에게 주겠다라는 기사가 한번 떴습니다. 아직 확정은 아닌데 당장 일단 쿠아론 감독도 이 기사에 대해서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답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저도 만약에 이걸 쿠아론 감독이 직접 맡으면 어떨지 기대가 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감독님이 또 되게 블록버스터도 잘하신다라고 느꼈던 게 저희가 그 해리포터 시리즈 있죠. 해리포터 시리즈가 지금 총 4명의 감독이 거쳐갔는데 1, 2편이 크리스 콜럼버스, 그리고 3편이 알폰소 쿠아론, 4편이 마이크 뉴엘, 그리고 5편부터 마지막 편까지는 지금 데이빗 예이츠가 맡았는데 좀 딥한 해리포터 덕후분들도 그렇고 아니면은 좀 진짜 그냥 영화만 파시는 분들도 그렇고 연출적으로 항상 좀 장점이 가장 많았다라고 거론되는 것이 아즈카반의 제수입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되게 애매하게 중간에 3편이라는 포지션이라는 게 첫 편도 아니고 마지막 편도 아니고 되게 딱 중간에 껴있어서 다리의 역할을 되게 잘해야 되는 그런 작품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1, 2편에서 크리스 콜럼버스가 쌓아놨던 그런 아동영화적인 분위기에서 이제 그 해리포터 시리즈가 그 주인공 3인방이 청소년기로 넘어가면서 그리고 좀 더 그런 어두운 비밀을 파헤치게 되면서 영화가 그 변곡점에 있어야 되는데 그 변곡점에 대한 역할을 굉장히 잘해줬던 그런 기억이 있고요. 그런 면에서 이 감독이 007을 맡으면 또 어떤 쪼이는 맛이 있을지, 그리고 또 여긴 좀 희망회로인데 만약에 촬영도 루베즈키 촬영 감독이 맡으면 그 007 특유의 로케이션 액션 시퀀스를 어떻게 또 롱테이크로 담아줄지 기대가 되는 측면이 굉장히 크게 있습니다.
그리고 쿠아론 감독도 그렇고 이 촬영 감독 루베즈키 감독도 그렇고 멕시코에 굉장히 좋은 영화인들이 많은 것 같아요. 평소에도 이 루베즈키 감독이랑 자주 협업을 했던 알레한드로 군잘레스 이냐리투 같은 감독도 멕시코 출신이고 기에르모 델 토로 같은 감독도 멕시코 출신이시고요. 이쯤 되면 멕시코 땅에 영화의 피가 흐르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왜 촬영 감독을 숨겼을까? 자, 지금 얘기할 작품은 폴 토마스 앤더슨 감독의 팬텀 스레드입니다. 2017년도 작품이고요. 저는 그때 팬텀 스레드를 처음 봤을 때 이 영화의 주인공이 드레스 제작자다 보니까 그 드레스 제작자가 일을 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되게 아름답게 표현이 된 그런 샷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 영화가 끝날 때쯤 촬영에 완전히 반해서 촬영 감독이 누군지 보려고 크레딧을 끝까지 봤단 말이죠. 근데 촬영 감독 같은 경우는 보통 그래도 배우들 나오고 나면은 크레딧 초반부에 나오는데 촬영 감독은 안 나오고 그 촬영부, 개퍼 뭐 이런 분들만 계속 나오시더라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추측을 했었어요. 그냥 이거 감독이 직접 찍은 걸 수도 있겠다. 그러고 나서 뒤에 자료 조사를 했더니 맞았더라고요. 네, 폴 토마스 앤더슨 감독이 직접 촬영을 했습니다. 그럼 왜 직접 했을까요? 이유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같이 하시던 촬영 감독님이랑 좀 싸웠다고 합니다. 원래는 이 팬텀 스레드 직전까지 이 마스터 한 작품을 제외하고 로버트 엘스윗이라는 촬영 감독이 모든 작품을 촬영 감독을 맡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 팬텀 스레드 직전에 인히어런트 바이스에서 굉장히 좀 사이가 틀어졌다고 해요. 그리고 로버트 엘스윗이 2020년도에 이 팬텀 스레드를 보고 그것에 대한 감상 코멘트를 남겼습니다. 우선 자기는 이 팬텀 스레드라는 작품이 자기가 참여한 작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폴 토마스 앤더슨이 만든 작품 중에 가장 좋았다고 합니다. 근데 본인이었다면은 이렇게 찍진 않았을 것이다 라는 코멘트도 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은 이 영화가 좀 전체적으로 뿌연 그런 룩을 보여주기 위해서 중간중간 스모그를 쓰는 그런 씬들이 많았는데 로버트 엘스윗 같은 경우는 그런 걸 선호하진 않는다라고 했고요. 그래서 실제로도 폴 토마스 앤더슨 감독도 이 작품 좀 촬영하면서 고생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좀 그래도 촬영술에 대한 이해가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메인 분야는 아니었을 테니까 말이죠. 근데 그렇게 고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되게 재미가 있으셨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다음 작품이었던 리코리시 피자도 그렇고 그리고 올해 개봉 예정인 디카프리오가 출연하는 원 배틀 애프터 어나더에서는 새 촬영 감독인 마이클 보우먼과 공동 촬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일화를 보고 느끼는 게 어찌 보면은 싸워서 본인이 촬영 감독을 직접 하게 된 케이스잖아요. 되게 젊을 때 있으시던 그런 깡다구가 어디 안 간다라고 느껴지는 게 이분 일화가 그게 있거든요. 데뷔하게 된 일화가. 실제로는 영화학도셨다고 해요. 폴 토마스 앤더슨 감독 같은 경우는. 근데 영화학교 들어가서 첫 시나리오 작법 수업 때 교수가 이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그 교수님이 너네 터미네이터 2 같은 그딴 작품 쓰고 싶으면은 나가라. 근데 폴 토마스 앤더슨이 느꼈을 때 자기는 그런 블록버스터도 정말 좋은 영화가 많은데 그거에 대해서 폄하하는 게 좀 이해가 안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진짜로 나갔어요. 그리고 그 길로 자퇴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퇴하고 학비를 환불을 받고 여기저기서 돈을 끌어쓴 다음에 바로 본인이 연출 데뷔를 했다고 해요. 그 강단이 정말 대단하다라고 느껴지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분들만의 영역이겠지만 저도 솔직히 저는 팬텀 스레드에서 촬영 너무 좋았거든요. 근데 본인도 아쉽다, 어려웠다라고는 하는데 이해가 돼요. 계속 촬영하시는 게 정말 잘하시는 것 같고. 추가로 저는 이 영화를 좋아하는 게 조니 그린우드의 음악이 너무 끝내줍니다. 조니 그린우드도 이 폴 토마스 앤더슨과 자주 작업을 하는데 폴 토마스 앤더슨 작품 외에도 예를 들면은 파워 오브 도그라든지 스펜서 같은 작품에서 사람 신경을 되게 긁는 불안하게 하는 그런 음악들도 잘 만드는데 이 팬텀 스레드에서는 정말 너무 아름답고 고급스러운 음악들도 잘 만듭니다. 이 팬텀 스레드의 메인 테마곡이라 할 수 있는 하우스 오브 우드 곡 같은 경우는 진짜 그 곡 자체가 하나의 잘 만들어진 드레스 같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름다운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 영화의 주연 다니엘 데이 루이스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다니엘 데이 루이스는 현재는 이 작품을 끝으로 은퇴를 하신 상태입니다. 왜일까요? 우선 이분은 배역을 맡을 때 저희가 소위 말하는 그런 메소드 연기에 굉장히 집중하시는 분입니다. 드니로 어프로치라고도 하죠. 로버트 드니로가 이런 연기 접근법에 굉장한 좀 권위자이기도 해서 그런 건데요. 예를 들면 로버트 드니로 같은 경우는 택시 드라이버를 연기하기 전에는 실제로 택시 운전사로 취직을 해서 뉴욕에서 야간 택시 기사로 일을 했었고요. 그리고 대부 2를 준비할 때는 실제로 시칠리아에서 본인 생활을 하면서 그 시칠리아식 억양을 익혔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류의 접근을 다니엘 데이 루이스가 또 굉장히 잘하기로 유명해요. 우선 이 영화는 준비하려고 본인이 실제로 드레스 제작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드레스 하나를 본인이 A to Z 다 할 수 있을 정도로 실력자가 되었다고 하고요. 또 유명한 일화로는 옛날에 나의 왼발을 연기하기 위해서 그 왼발만 움직일 수 있는 뇌성만비 연기를 했어야 되는데 실제로 장기간 동안 본인이 휠체어에 앉아서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밥도 스텝이 막 직접 떠먹여주고 그랬다고 해요. 그 스콜세지 감독이 갱스 오브 뉴욕 촬영할 때도 그게 엄청 추울 때 촬영했는데
너무 추우니까 결국 폐렴이 걸리신 거죠. 근데 폐렴에 걸렸는데 본인은 이 시대상을 연기해야 되기 때문에 현대의술로 치료를 받지 않겠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그래서 같이 출연했던 존 C 라일리라든지 그리고 그 담당 주치의도 결국에는 설득을 해가지고 정상적인 치료를 받으셨다고 하고요. 그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링컨에 출연해서는 카메라가 돌아가지 않을 때도 본인을 에이브러햄 링컨이라고 불러달라라고 말을 한다든지 영국 배우들에게는 그 카메라가 돌아가지 않을 때도 미국 억양을 써달라라고 한다든지 실제로 본인도 영국 출신이시고요. 실제로 본인이 서명을 할 때도 에이브러햄 링컨처럼 A만 적는다든지 그런 식의 일화가 있습니다. 정말 그 덕에 좋은 연기가 나오는 건 맞는데 그래서 그런지 본인이 그만큼 에너지를 많이 쓰는 것도 있을 것이고 주변 사람들도 많이 지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그게 결국에 축적이 돼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그것 때문에 연기에 미련이 없다고 느낀 걸까요? 그래서 팬텀 스레드를 끝으로 본인은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옛날에도 다니엘 데이 루이스는 본인이 어린 시절부터 가장 심신의 평안을 느꼈던 게 낚시, 목공, 연기였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연기를 그만둔 뒤로는 한동안 좀 몫으로 지냈는데 그런데 이분 최근에 그렇게 최근도 아니겠네요. 작년 10월에 복귀 기사가 떴습니다. 다시 은퇴 번복을 하시고 연기를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감독은 본인의 아들입니다. 데뷔작이고요. 아무래도 또 근데 시나리오가 져서 출연하신 거겠지만 역시 피는 물보다 진하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네요. 자, 클로이 자오 감독이 했던 말을 좀 마무리 멘트로 써볼까 해요. 감독은 결국에 이것저것 다 잘하는 사람인데 뭐 하나 특출나게 잘하는 건 없는 사람이다. 자, 이 말이 뭐 감독에 대한 비하는 아닐 것이고 제 생각에 감독은 어찌 보면 포지션이 깊이에 대한 장점보다는 넓이에 대한 장점을 가진 사람이다 라는 측면에서 그런 말을 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언급된 세 분들은 그렇게 고생 하셨지만 결국에는 이 촬영이랑 연출 둘 다 잘한 케이스가 아니었나 싶고요. 물론 평소보다 힘들어했다는 전제하에 말이죠. 자, 오늘 수업은 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재밌는 강의 주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또 역시나 가시기 전에 아직 구독 안 하셨다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댓글이나 알림 설정도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댓글로 또 비슷한 사례가 있으면 편하게 말씀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끝.